핵심 이론 비진입 표시와 통정의 표시입니다. 자, 효과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비진입 표시는 자 보시면 원칙 유효하나 상알수면 무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진의 뜻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표의자 생각일 뿐, 그리고 강박에 의해서 증여가 들어가면 비진입 표시 적용하지 않고 강박 의사표시 적용 문제로 들어간다. 다음 공무원의 사직은 이거는 공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법, 민법은 사법이죠. 사법인 비진입 표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진이 아닌 사에서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언제나 유효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통정의 표시입니다. 짜고 했습니다. 그래서 짜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 단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뜻은 반사질서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매매 무효타고 연결된 선의 제3자는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선의는 추정됩니다. 그리고 선의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2번, 3번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4번, 5번 보세요. 선의 제3자 병 보호받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뒷사람도 오케이입니다. 이걸 엄폐물 법칙이라고 어렵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앞에 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덩달아서 보호받습니다. 근데 5번째 겁니다. 출제될 확률이 높은데 자, 악의 3자는 이건 꽝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연결된 선의의 전득자가 나오면 판례는 이걸 오케이로 봅니다. 새롭게 시작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잘 기억할 것이 이 정은 전득자는 보호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자, 통정의 표시 문제 풀다가 갑을병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정은 무조건 보호받는 것으로 기억하세요. 갑을병정 나왔을 때 통정의 표시의 맨 마지막에 정은 무조건 보호받는다. 짝 머릿속에 무의식적 세계로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거는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친 경우, 이때 증여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효로 평가하고 가장 매매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등기는 증여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로 평가한다. 조금 연결해 드리면 만약에 이 등기가 유효면 건너간 제3자가 있다면 이 제3자가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알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보세요. 이 등기가 자 OK가 되기 때문에 뒷사람 연결된 사람은 오케이 연결됩니다. 엄폐물 법칙.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같이 보호된다는 사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비진입 표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행정사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다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은 사법행위가 아니죠. 이때는 공법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적용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효로 평가한다는 것. 무효가 아닙니다. 니은 잘 보시면 대출입니다. 그래서 금원을 차용한다고 돼 있을 때 이건 대출이거든요. 대출 관련돼서는 키워드가 양해란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양해는 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니은에는 양해란 단어가 없어요. 따라서 이 대출은 유효로 평가하시면 돼요. 따라서 무효가 아닐 것이고 디귿은 자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강박에서 증여가 들어가면 강박의 의사표시 취소의 문제지 비진입 표시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통정이죠. 그리고 옳지 않은가. 1번 질문은 통정은 서로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에서 상대방과 사이의 합의, 통정이 있어야 된다. 옳은 질문이고,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디서 기억나십니까? 아까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이중매매는 적용이 없지만 통정에서는 적용이 있다는 거. 또 3번 키워드는 선의 제3자죠. 그 누구도 그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 악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이걸 병으로 기억한다면 이 사람은 정이네요. 아까 기억나시는 게 뭐 있었습니까? 통정, 갑을병청. 정은 무조건 보호받는다. 근데 마지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다. 갑을병청, 정은 무조건 보호받습니다. 통정. 다음에 5번은 잘 기억해서 5번은 자 보세요. 갑을 사이에 행해진 엑스토지에 관해서 가장매매 이야기 처리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 남아있음을 기하러 을이 허위의 서로서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한 다음에 X를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이때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얼핏 봐서는 보호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판례를 갖다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0일 대법원 선고입니다. 잘 보시면 키워드가 뭐냐면 가등기하고 본등기와는 구별된다. 그러면 타인에게 신뢰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과는 가등기가 아니고 본등기일 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에 연결됐다 한다면 이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등기 연결된 제3자는 보호를 안 해주겠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니까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역시 통정허위 표시 관련된 거.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질문은 가장소비대차 계약상 지위. 이걸 그대로 이전받았다 이야기예요. 이 경우는 포괄 승계인 지위와 같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1번 정답.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자, 가장매매 목적물이 있는데 여기에 저당권 취득한 자. 세 번째 거, 가장소비대차 대여금 채권 관련돼서 여기다 가압류를 건 사람. 세 번째 거, 가장매매 목적 부동산에다가 매수해서 등기를 친 자. 다섯 번째, 가장전세권 설정계약 등기가 맞춰진 전세권에 관해서 저당권 취득한 자. 이런 경우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보지만 그냥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음 차고 사기 항박으로 들어갑니다. 이론 볼까요? 중요 부분 차고 아닌 경우 기억하세요. 자, 여기 시가 면적 부족,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래서 키워드 기억하세요. 가쪽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한 차고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동기의 차고가 나오죠. 동기의 차고는 보통 표시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취소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표시된 경우에 차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표시 충분이지 합의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 나눠서 기억하시고, 다음 표시되지 않았지만 유발된 또는 제공된 경우는 이때는 취소 가능성이 들어간다. 차고와 다른 제도, 최근 판례가 자료입니다. 해제 이후, 유효를 전제로 해제 이후 혹시 매수인은 취소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고, 그 다음 유효를 전제로 하자 담보 책임 성립 관계 없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해제란 하고 하자가 있으니까 해제 하자마자 여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로 그냥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보장 신문 광고는 청약의 유인, 미끼로 보기 때문에 사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사기가 나왔을 때 요거는 기억하십니다. 언제나 취소. 팁 드릴게요. 요렇게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대리인과 본인은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같은 놈이에요. 따라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다음에 순수 강박. 이건 그냥 글자 그대로 사기 강박은 취소죠. 근데 이 강박이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다. 그래서 박에다 박을 딱 붙이면 강박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강박은 무효. 결국 이런 얘기죠. 순수 강박은 취소고요. 강박은 무효. 문제 풀겠습니다. 14번. 차고죠. 설명 중 틀린 것. 1번 지문은 법령상 제한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살 수도 있거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판례 태도는 동기의 착오로 들어갑니다. 이 뜻은 착오가 아니란 얘기예요. 취소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령상 제한이 나오게 되면 처음과 끝을 연결해 드릴게요.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이다. 착오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을 때는 계약 자체는 유효로 가요. 다만 이 경우는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요. 물건 하자로 본다는 것이 판례 태도. 그래서 나중에 담보 책임 문제에서도 또 나옵니다. 끝까지 연결하세요.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로서 착오가 아니다. 그러면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보고, 자,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로 다룬다는 것. 두 번째 거, 가압류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을 것이고, 세 번째 겁니다. 지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하게 되면 이 약정은 유효입니다. 착오에 관련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번째 거, 시가가 나오죠. 아까 시가, 가족이 나오네요. 지금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잘 읽어보면 면적 부족이나 지분이 다소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 가족이 나오죠. 가족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착오가 아니라고 아까 세트로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 다음 15번입니다. 의사표시 섞어서 낸 문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1번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체크되어 있고요. 제3자가 강박에 들어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비로소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옳은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거, 자, 보시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네, 이 부분 틀렸네요. 왜 틀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길게 늘어뜨린 거죠.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여기 하자란 말 오지 않습니까? 하자, 여기. 하자, 취소.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없으면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 거. 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따라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으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표의자한테 중단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번은 지문이 좀 길입니다. 천천히 읽으시기 바라고요. 16번입니다. 16번 사기 강박 옳지 않은가? 1번 한가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 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박의 박자 대신에 강박 따라서 무효이다. 옳은 지문. 두 번째, 사기. 당연히 위법성 요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박. 네, 고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2단 고의. 네 번째 거, 대리 나왔네요. 대리인 사기 강박이 나오게 되면, 네, 지금 보시면 대리인 사기 나오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언제나 취소. 그런데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대리인 사기, 그놈이 그놈, 언제나 취소. 다음에 허가받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거나 하자가 있다면 사기에 의해서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볼게요. 이론 보시게 되면 우리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가 있습니다. 그 발신주의는 저 계약법 가면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 승격발. 자, 그런 예외가 있고요. 대원칙은 도달. 도달의 뜻은 상대방의 안떼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자, 2번, 3번은 보세요. 보통 우편은 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달 추정이 안 될 것이고 내용 증명은 근거가 남아있으니까 도달 추정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갑이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망했다, 무효가 된다, 무효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한 능력자가 됐다, 취소도 아닙니다. 즉 퍼펙트 유효하다는 것, 즉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17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딱 도달주의를 기억하십니다. 원칙. 그런데 옳지 않은 것. 1번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이 안 됐다. 연체는 불이익은 당연히 표의자가 부담한다. 두 번째, 통지를 발한 후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지 않고요.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것. 2번 정답. 세 번째 것은 내용 증명이죠. 따라서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송달대법이 상당할 것이고, 네 번째 것은 수령 무능력자한테 의사표시하게 되면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표의자는 수령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했다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도달의 뜻이죠. 하나 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1번 지문은 상대방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있는 경우는 도달주의가 맞아요.
이때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완료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 아니겠죠? 두 번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됐을 때. 세 번째, 발송 후 사망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즉 유효하다는 얘기고, 네 번째 것은 상대방이 받은 때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 그럼 이전태는 도달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없지만 그 상대방,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께서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아니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과실이 없다면 그럼 도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서 송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여기까지가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